위한 중동센터를 중심으로 세계로, 미래로 글로벌 리더를 꿈꾸며 비즈니스를 열심히 즐겁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문금선 인사드립니다. 중동센터 오픈 기념 및 인천, 경기 지역 번역 세미나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회를 보시면 너무 멋지신 우리 대표 이사님과 박지웅 사업대 대표님 모두 네분들이 입장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도 좋은데 잘 오셨고요. 우리 원데이 세미나 및 오늘 부천 중동센터에 이전 오픈식을 하는 날이에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김민석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박지웅 대표사업자님, 영화배우신 대표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진짜 열정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끌어주시는 항상 애써주시는 한관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전남에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정금순 이사님들 한 걸음에 와주셨어요. 천안에서 또 강현석 이사님도 와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 여기에 이렇게 오신 뜻은 우리 부천 중동센터가 더 크게 발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여기 중동센터 식구들이 다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깊은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셨을 그런 마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해서 우리 중동에서 정말 혁신해서 최고의 최우수 지점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업자님이 다 성공하는 그날까지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여기 첫 발을 디뎠을 때가 29개월 전이에요. 말씀 들으셨죠? 정말 화장실이 무섭고 사무실도 정말 폭탄을 맞은 그런 사무실이었어요. 그 폭탄 맞은 사무실에 초대했다고, 정말 이런 사무실에 나를 초대했다고 뒤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 친구는 와가지고 정말 저를 많이 부정하고 힘들게 했던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 친구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이 일을 포기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정말 처음 제가 간절한 마음 50만 원으로 왔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50만 원만 더 있으면 내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겠다. 아이 학원비도 보태고, 그 아이가 오늘 오픈식에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가면서 이 오픈식을 한다고 하니까 수업 끝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너무 또 감사하고, 정말 힘들었던 시절 속에서 미린을 만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장님, 대표님, 또 저를 도와주신 우리 정말 최고의 리더이신 김석표 이사님,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겠어요. 눈을 뜨면. 그래서 여기 이사 오기까지 정말 저는 많은 가슴 아픔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룰 수 있게끔 김석표 이사님 아니면 저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시도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죠. 미래는 세상을 만나서 인생의 운명이 현실적인 인생이 일어나서 그래요. 네. 자, 제 인생의 운명을 바꾸게 한 우리 대표님이 계셔서 우리 또 그 박지웅 대표님, 그 다음에 한관희 총괄 이사님, 우리 한관희 총괄 이사님은 제가 그 사무실 오픈하면서부터 지금 3년째 참 저희를 위해서 참 무단히 애를 써주셨는데 참 이 자리를 위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업을 누구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또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3년 전에
미래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참 어려웠겠죠. 예, 근데 이것은 시대가 선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꿋꿋이 있었고요. 또 이 자리에 꿋꿋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또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또 사업에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로 6개월, 1년만 있으면 지금에 오신 분들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가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니라고 할 때 3년 전에 시작했던 저도 2년 전에 또 1년 만에 또 이사를 왔고요. 사다리차 불러놓으니까 이사를 보내주더라고, 회사에서요. 여러분들 6개월만 열심히 이제 여기에 미래에서 구성원으로 열심히 일하시면 아마 또 이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전국 그 센터장님, 그리고 전국의 직급자분, 그리고 또 여기 또 서울에 또 여기 중동 그 우리 사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제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안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더더욱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김석표 이사님, 한수경 이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중동의 가족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방울 한 방울 땀방울이 모여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미래이 시작되고, 여하튼 미래의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미래를 하면 중동, 중동하면 미래. 자, 중동에 가면 미래타운이 있다. 저희들은 천안에서 그렇게 우리 사업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의 중심이 중동 부처였습니다. 자,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는 중동에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동역에서 무슨 역으로요? 미래역으로 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에서는 아마도 공통 분모가 키가 작아야 성공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멋지신 분이에요. 정말 멀리서 빛거울 고장에서 여기까지 단숨에 달려와서 우리에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실 우리 프레지던트 정곤순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래인세상 광주 무등지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업사 전금수입니다. 먼저 부천 중동 지점이 세계의 미래로 글로벌로 나가는 시점에서 확장 오픈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부천 중동을 작년 한 11개월 전에 처음 왔습니다. 부천 중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미래를 만나서 정말 부천이 어디 있는 것도 알았고, 정말 우리 사업이 정말 그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여행하면서 세계로 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너무 기쁜데요. 이 기업을 만들어주신 우리 김민석 대표님, 이승원 회장님 계셨기에 가능했던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그 세계로 가는 길에 동참하셔서 정말 성공 함께 이루시길 감사합니다. 미래인 중동지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석입니다. 이 좋은 날 왜 울리고 지랄이에요? 선크림도 좀 바르고 왔는데 자꾸 눈물이 좀 이렇게 나니까. 저는 부천에 올 때마다 참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시작이 있는 법입니다. 그죠? 누군가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부천에 왔을 때 참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정말 그 학교방 조그만한 데서 많은 분들이 이 16절지 그걸 막 인쇄를 계속 하더라고요. 컴퓨터 그 출력지로 하루에 막 수만 장씩 뽑아내서, 그래서 뭘 하나 해서 봤더니만 오징어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칼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물어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동네에 온데 전부 때가 이제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다시 중동을 방문했을 때 참 깜짝 놀랐어요. 자, 오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일찍 오니까 딱 내리자마자 온 동네에 우리 미련 식구들이 어깨띠를 하고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어요. 전부 다 아는 척을 하니까 제가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변에 커피숍에 들어가니까 커피숍에서 또 한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중동역으로 갔습니다. 아, 저기 가야겠다. 또 시간을 때워야 되겠다. 자, 그래서 중동 전철역에 들어가니까 거기 또 여러 사람이 진을 치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중동 전철역 화장실에서 한 20분 정도 앉아서 참선하고 숨어 있다가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이제 왔어요. 자, 오니까 센터에 딱 들어오니까 꼬불꼬불 수백 명의 사람이 이 공산당처럼 해서 정말로 어디 종교 무슨 그 부흥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누군가가 이야기했지만 미래타운이라는 게 사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을들이.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미래하면 성공의 메카로 떠오르는 게 그때부터 중동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아까 오징어맨 여기 계시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정체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분들이 계속 있어준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 이 전통과 자긍심을 가진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옛날부터도 자, 무슨 뭐라 그럽니까? 아, 명문가 출신. 그 다음에 어디 소속이냐? 저 목숨 만큼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예전에 어릴 때도 보면 바깥에서 좀 안 좋은 짓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너 이놈의 새끼 누구 집 아들이야? 이러면 그게 제일 겁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데 아버지 이름 팔리는 게 겁이 나서. 자, 그래서 자기 어떤 명예를 지키려고 가죠. 밖에 갔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부천 소속이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애들도 보면은 너는 정말로 공부 못하는 놈, 너는 정말 왜 이래 하고 이렇게 매번 꾸중만 드러나더는 진짜 바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는 정말 잘한다 이러면요. 한국 사람들 잘한다 그러면 지 죽은 줄 모르고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내가 최고의 센터에서 내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 이미 최고에 들어간 겁니다. 먹고 자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 자, 거기에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상위 단계가 뭐냐면 이제 안전해야 돼요. 안전하고 싶은 사람. 요거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데 그 상위 개념으로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3단계가 뭘까요? 이 소속에 대한 소속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대지꿈을 꾼다고 자기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회를 놓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전국에 정말 멋진 회사 미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사업의 중심인 메카인 내가 중동센터의 소속원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도 된다. 감히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 좋은 날에 울지 마시고 진짜 오픈하기 딱 좋은 박대사가 노래를 한가리 총괄 이사님이 노래를 참 잘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한곡 들으시고요.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위에도 보니까 6층에 제가 진짜 꿈꿔왔던 곳인데 보니까 또 여기 텃밭도 가꿀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고 제2에 정말 출발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2, 3년 뒤에 그죠? 제가 여기 오픈 멤버 손 들어보세요 한테 다 손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축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국민들이 군침을 질질 흘리는 남자 박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제부터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까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거의 새벽 한 2, 3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아침에 본사에 도착을 해서 하루 일과를 쭉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 사업자들의 성공된 모습들이 제 눈에는 이미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면, 또 바뀔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면, 단순합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어요? 뭐 때문에? 이분들이 다 바보인가요? 이분들이 뭔가 2% 부족한가요? 아니, 처음 오신 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인상 쓰고 있어봤자 저한테 져요. 창문을 열어야 환기가 되듯이 마음의 창문을 여러분들이 열지 않으면요,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올 연말까지 월 1억 이상 벌어가는 사람을 5명을 만든다고 그랬죠. 네. 기억합니까? 네. 그 이상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멘트하신 우리 프레지던트 사장님들이 그 첫 번째 주인공들이 되어 가시겠죠. 주부사원 모집 월급 5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오신 분이 벌써 일반 웬만한 사람의 연봉을 월소득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우리 한수경 이사님이 월 억대 소득이 된다면 게임 끝나는 거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럼 저분은 예쁘고 오래 하셨고 하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죠.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사전으로 딱 찾아보면 시스템을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장치라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네. 우리 미래 세상이라는 성공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인사하신 이분들은 그 성공자를 가는 길에 2년 3년이 걸렸다 치더라도 그때는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의 능력으로 추구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집중이 필요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미래 세상이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2, 3년이 가지 않더라도 6개월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집중을 하시고 1년만 집중을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분들과 똑같은 성공자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떤 일을 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왕도 거지들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40대다, 50대다, 60대다, 70대다 각계각층의 경험과 연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셔요. 한번 돌아보자 이거지. 솔직히 하자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짜 재벌 2세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몇백억 몇천억을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일어나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암보험 가입할 필요 없죠. 맞아요, 맞아요? 뭔가 2% 부족하고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내가 식당을 하고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반인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오늘 아침 8시에 이 유통업계의 정말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업계의 최고 1세대 최고의 전문가 20년 동안 이 업에 있던 분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셨어요. 제가 한 방에 죽여버렸습니다. 한 방에.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은 여러분들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최대치 벌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라고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여러분들이 1억을 벌어가든 한 달에 5억을 벌어가든 10억, 20억을 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이해됩니까? 일반 네트워크 회사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보상 플랜을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꾸시는 꿈만큼 달성 가능한 것이 저희 회사의 보상 플랜입니다. 상상이라도 합시다. 상상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억대 소득자가 되면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카드값 2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카드값 200만 원 지금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카드 여러 개 있어가지고 돌려막기 하죠. 여기서 현금 서비스 와서 이거 메꾸고 또 이거 카드 낼 때는 여기서 메꾸고. 그렇죠?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 안 돼요. 시간만 연장될 뿐이지 리스크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코너에 몰리게 되면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에는 나이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학력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사업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집중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3개월 안에도 지금 1000만 원 소득자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유입되는 조직원들, 새로운 식구들 9월, 10월 2달 냈습니다. 근데 이미 그분들 중에 매니저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프린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2달 만에. 이해됩니까? 다음번 챌린지 세미나 때 그 주인공들을 여러분 다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구동성이 뭐냐? 너무너무 쉽다.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이곳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할 게 뭐 있냐? 이제 오셔서 조직이 100명, 200명도 안 되시는 분이 기존 우리 3만 명의 사업자들을 연말까지 따라잡아서 본인들이 대그룹을 만들겠다. 이렇게 꿈과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집중력의 차이에 따라서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3, 4개월 만에 그 성공자의 대로에 여러분도 올라설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앞서고 교만합니다. 명품 사업에 뛰어들어서 하루아침에 250억 부도가 나버려요. 그러면 돈 버는 거에는 제가 좀 일가견이 있죠. 대답하기 싫어도 끄덕끄덕 하세요. 요즘은 화장대를 진하게 하고 눈 감고 있는데도 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편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공을 다 했습니다. 아예 들으려고조차를 안 해.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나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복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래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뭘 알아봐야 하든 안 하든 선택하는 건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해요? 내 자신이 하잖아. 알아봐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성공자가 되어가는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라고 친다면 과연 어떠한 시스템인지 내가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일주일을 투자하고 한 달을 투자해서라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맞습니까? 네. 근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니까. 그러나 나만 모르고 나만 안 들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수많은 경제활동 인구들은 이 업에 어쩔 수 없이 종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흐름에 우리가 현재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3억씩 벌면 제발 좀 웃고 다니지 좀 마세요. 그래도 입에 저절로 찢어져서 귀 밑에 걸려요. 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오늘도 대표이사님하고 1층에서 4층까지 걸어올랐는데 하나도 다리도 안 아파요. 부천중동 이전 오픈식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한 달에 올라오죠. 숨 2번 하니까 끝나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3억씩 벌어보세요. 1층에서 4층까지 계단 3칸씩 올라도 무릎 아파요, 안 아파요? 이런 표정 절대로 안 나와요. 스폰서님이 나에게 이 미래의 세상 정보를 준 것 때문에 내가 3억대 성공자가 되면 고마운 분이 돼요, 안 고마운 분이 돼요? 정말 고마웠어요. 핀수요 시대 큰절 올립니다. 기가 막힌 거야. 우리 부천중동 식구들은 기가 막혀요. 느낌이 살아있어. 그래도 멘트가 딱 끝나니까 뼈 이러잖아. 기가 막혀. 중간에 했으면 깨지는데. 한 달에 3억씩 벌면요, 한 달에 3억씩 벌어본 사람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달에 3억씩을 버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고아원에 라면을 100박스씩 사서요. 라면을 100박스씩 사려고 그러면요 한 5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이해됩니까? 네. 5군데에 후원을 했습니다. 5년을. 그럼 매월 2,500만원씩 투자하는 거죠? 네. 2,500만원씩 좋은 일에 봉사하는 거죠? 네. 돈으로 주면 원장들이 삥땅 칠까봐 라면을 사서 보내줬어요. 네. 라면은 많이 처먹어봐야 2개밖에 더 처먹겠냐고. 삥땅 쳐봐야 그거지. 배만 살만 뒤룩뒤룩 찌고. 라면을 보내주니까 저도 만족도가 기쁨이 나와야 나와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분도 행복감을 느끼지만 도움을 줄 때는요 더 큰 행복감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까? 네. 수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행복을 찾고 잃었던 미소를 찾고 꿈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분들이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고려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대학 등록 꿈이 없어서 부부 사업자가 끙끙거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불러서 조용히 학비를 대줬죠.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저에게 큰절을 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내 가족들, 친인척, 지인들에게 나는 이런 아빠고 이런 엄마고 나는 이렇게 살다 간다라고 여러분들 이제는 죽기 직전에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몸속에 흐르는 피와 같은 게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한 달에 3억씩 버니 첫째, 부모님한테 잘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 부모님 세계여행 3개월을 보내드렸죠.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보내준 그 여행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죠. 여의도 강남 성모병원에 가면 안병동이 있어요. 안병동에 가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3가지가 있어요.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손잡고 여행 한번 가볼 걸.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마음은 간절해도 현실적으로 못하는 게 자식이잖아요. 우리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맞죠?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가족들에게 기쁨과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3억씩 벌었을 때의 상황을 제가 떠올리면서 우리 미래의 세상의 보상 플랜을 40대, 50대, 60대, 70대인 분도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 시점이 돼서 정말 한 달에 1억, 2억, 3억씩 벌어가는 엄청난 많은 성공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탄생한 보상 플랜이 우리 미래의 세상의 현재 보상 플랜입니다. 누구나 다 그 주인공이 될랍니까? 안 될랍니까? 됩니다. 이 주인공이 되시랍니까? 네. 지금 대답하신 분만 되세요. 끝까지 대답 안 한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라.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연봉 1억 이상 소득자죠. 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연봉 1억 이상 소득자가 28만 명밖에 안 됩니다. 28만 명 나누기 5천만 인구 나눠보세요. 0.06%예요. 즉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1%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답 안 했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버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한 달에 1억도 벌고 3억도 벌고 5억도 벌고 10억도 벌어서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돼서 그 한 분이 저 어두운 꿈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어떠한 제품과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는 제 강의가 끝나고 우리 총괄 이사님께서 약 20-30분 동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표이사님을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여직원 1명, 남자 직원 1명, 대표이사님 딱 3분이 있던 회사에 제가 오게 됩니다. 저보고 이 영업을 도맡아서 한번 해봐라 피해다녀. 일주일에 한 번씩 유일하게 하는 것이 저를 만나서 치맥 사준 거야. 치맥 치킨과 맥주. 그러면서 맨날 일만 하지. 그래서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제가 먼저 여쭤봤죠. 대표이사님 어떻게 해준다고 이야기라도 해야 돼요? 고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해돼요? 네. 뭐 월급을 얼마나 준다든지 뭐 어떻게 해준다든지 조건이라도 얘기해봐야 한번 고민이라도 해볼 거 아니야. 네. 박 사장님 7년 동안 회사를 유지해온 것도 기적인데 저는 경상도 놈이라 얘기하면 무조건 지켜야 제가 살아가는 놈인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진실돼 보여서 선택을 했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회사의 대표인데 16명을 모아서 첫 매출을 받고 청국장집에 모시고 갑니다. 6,000원짜리를 밥을 사줘요. 점심에 16명을 모시고 가니까 이걸로 결제하세요. 로 법인카드를 주시더라고. 실컷 밥 맛있게 청국장에 밥 싹싹 비벼갖고 먹고 나오면서 계산하려고 법인카드를 냈더니 한도 초과합니다. 그게 3년 전 저희 회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것도 없는 회사, 제품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제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와 약 2개월 정도를 맛없는 맥주와 치킨을 먹으면서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단둘이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회사가 매출이 없어서 돈이 없고 법인 통장이 잔고가 없어도 경영자의 마인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조직사업은 세금 잘 내고 수당 잘 주고 제품 잘 공급하고 뭐 이것은요 기본입니다. 기본. 요즘은 투명 경영을 해야만 살아남습니다. 맞죠? 네. 밀실 경영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횡령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걸 방조한 직원들도 배임의 당원입니다. 맞죠? 네. 참고로 저희 기업은 우리 미렌바이오와 미렌은 제조공장이고 미렌바이오는 수출 및 여러가지 특판영업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법인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미렌세상에 소속된 사업자들입니다. 어디 소속됐다고요? 미래세상. 우리 주식회사 미렌과 미렌바이오는 대한민국의 투명 오픈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상장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오픈 경영을 하겠다는 거죠. 네. 아, 이해됩니까? 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서 밀실 경영을 횡령을 배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이 조직 사업을 이끄는 수장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인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업자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조직 사업은 될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한 명도 없는데 사업자가 한 명도 없는데 둘이 맥주 먹으면서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회사를 피해자고 지랄이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런데 찌릿찌릿한 거예요. 어떤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리고 유통의 흐름상 네트워크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네트워크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네트워크 법인을 만든다면 가칭 주식회사 미래인세상으로 합시다. 3년 전에 우리는 녹색 매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명 미래인크리스토아로 합시다. 3년 전에 호프집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가칭 미래인세상으로 합시다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인세상 사업자가 됐고 맞습니까? 네. 녹색 매장을 크리스토아로 합시다 했는데 미래인 크리스토아라는 상표 등록을 해놓고 전국에 400개가 넘는 크리스토아가 만들어졌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크리스토아 3,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네.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만들어 내고도 남습니다. 네. 내년 안에 우리 회사는 국내 토종기업으로서 매출 1위 대한민국에 들어있는 외국계 기업까지 포함해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성장된 회사로 발돋움할 거예요. 지금 2, 30억의 매출이 뜨는데 억대 소득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200억, 300억이 돼버리면 억대 소득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네. 이해됩니까? 네. 그 주인공이 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속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될지어다. 기도합시다. 경영자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보상 플랜이 강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보상 플랜은 패션입니다. 옷 매일 갈아입어야 안 갈아입어요? 갈아입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 마케팅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은 마케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마케팅 보상 플랜이 다른 회사의 경쟁사가 나오게 되면 그 마케팅을 분석해서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우리 마케팅에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그러면 최고 좋은 마케팅 되는 거죠? 네.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들의 소득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저희 회사는 정책적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업의 EQ에서 성공자가 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세 번째는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지금은 음식물 처리기 외에 몇 가지 제품밖에 없을 수 있어요.
내년 빠르면 하반기 조금 늦으면 우리 전체 사업자가 20만 명 정도 되는 시점에 내 쪽의 완성은 뭐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소비 생활을 여러분들이 우리 미래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쌀, 된장, 고추장, 식용유, 기타 등등 모든 제품들이 생필품이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생활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일반 마트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비생활, 생활비 20만원 쓰고 30만원 쓰고 50만원 쓰고 100만원 쓰는 소비생활만 하더라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을 때 우리 미래 세상은 이 업계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생필품이 들어와야 피해자가 없는 거죠. 네. 특화된 제품, 필요치 않은 제품 한두 가지만 갖고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업계에 우리 미래 세상을 포함해서 약 10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 이내에 제 말대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5년 이내에 이 100여 개가 넘는 회사가 50개 내지는 60개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 이제는 알짜 기업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5년 안에 그 알짜 기업의 매출 1위 기업이 어디? 예. 최고 고소득자가 많이 나오는 회사가 어디요? 예. 전 세계 방방곡곡의 글로벌 국내 토종기업으로서 최초로 일본, 호주, 캐나다, 필리핀, 동남아까지 미국까지 글로벌로 나가서 거기서 엄청난 달러를 유로를 엔화를 벌어갖고 와서 우리 최고 직급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특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1년에 10억, 20억씩 주는 그날을 그림을 그리고 가는 기업이 우리 미래인 세상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만이 진정한 지금까지 나를 짓눌렀던 십자가에서 해방될 수 있고 가난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가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기회를 여러분 것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선택하시고 집중해서 하십시오.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정말 전략적으로라도 이분은 성공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내년 연말쯤에는 월 5배 소득자가 나오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천하통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멋진 성공자가 되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그 성공자의 모습이 됐을 때 대표 사업자님 1년 전, 2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해서 제가 이렇게 멋진 성공자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아는 척 한번 해주면 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전국 센터가 약 40여 개가 되는데 가장 모험적인 기업 센터 우리 부천 중동에서 가장 많은 성공자가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부천 중동 확장 이전 오픈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올 연말까지 최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나오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900만 원 소득자만 나오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멋진 성공자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전에 오기 전에 있던 그 센터, 그 공간의 출발 세미나도 제가 했던 거로 기억이 나고요. 오늘 이렇게 첫날 오픈식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인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동센터는 물론 여기 전국의 많은 센터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면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작의 의미가 컸기 때문에 항상 자존심이라는 것을 걸고 항상 김석표 이사님과 우리는 자존심 대결을 하는 거다. 항상 잊지 말고 중동은 나의 자존심이고 당신의 자존심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미래를 이끌고 또 중동센터를 지켜보고 왔습니다.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센터로서 최고의 성공 메카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더없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너무 시간이 길으니까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기존의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 이렇게 초대되고 이런 자리에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의 만남이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불편해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느껴보시고요. 오늘은 길게 하지 않을게요.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작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내가 능력이 있고 정말 타고난 소질이 있으면 또 넉넉한 자본이 있다라면 뭐 세상 걱정할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고요. 저 역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은 타이밍이라고 무수히들 얘기를 합니다. 맞죠? 네. 자, 동감하시나요? 네.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그럼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되나요? 어떤 타이밍을 잡고 싶으세요? 시대의 변화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돌덩이도 금덩이로 바꿔먹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불경기고 세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고 바로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세상의 변화하는 모습과 그 흐름을 이해하고 트렌드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절묘한 타이밍인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이제 핵심이 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흐름도 있어야 되고 시대성도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명분이라는 겁니다. 맞죠? 정말 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제품의 성능, 가치, 이 제품이 만들어주는 시대적 사회적 명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성패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고요. 또 중요한 정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먼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일이 있고 많고 많은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아이템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미래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고 왜 미래여야만 되는지는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왜 미래인가 한번 살펴보자. 자, 먼저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만 4년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회사의 시작의 뿌리는 이미 1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까이 있는 인천시 남동공단에 하나로전자를 출발을 해서 지금은 주식회사 미래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개명을 하면서 계열사 3개를 거느린 법인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룹사로서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정말 미래의 어떤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석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꾸준히 알차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식물 처리기뿐만이 아니라 부품 사업이라든지 소재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 기구의 드레인 모터는 드럼 세탁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부품 중에 하나고요. 연간 생산되는 80만 개의 드레인 모터는 대우 일렉트로닉스, 대우전자의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납품을 한다고요? 독점 납품입니다. 제조업을 해보신 분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드레인 모터가 없다는 것은 대우전자의 드럼 세탁기 라인이 모두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한 업체에게 공급권을 주지 않습니다. 저도 제조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왜 대우전자에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미래에 독점권을 줄 수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잘 만들어서요? 물론 잘 만들어야죠. 신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평생을 아이 낳고 평생을 살을 붙이고 살아온 부부도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시대입니다. 자, 어떻게 이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위험 요인을 감수하면서 독점권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입장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래인이 성공하지 않으면 저의 성공도 없고 여러분들의 성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 만들지만 결국은 회사를 이끌고 가는 것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어떤 생각에 변화만 생기더라도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협의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믿을까요? 제가 좀 얼굴이 반반해서 여기 참 그 미물 출중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인상 좋고 잘생기고 그러면 믿음이 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이게 검증되지 않으면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갖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최고의 경영자이신 이승건 회장님은 공학도로서 회사를 직접 설립하기 이전부터 대우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쌓여진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독점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단 한 차례도 나쁜 기회를 어겨보거나 크레임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의 오너라면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우리 하는 얘기로 목숨 걸고 한번 일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네. 자, 회장님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마 이 부천 중동센터의 확장 이전을 누구보다도 축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장에 계신 우리 이승건 회장님에게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회장님 박수 받으십시오. 저 역시도 회사의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를 선택할 때 많은 면면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저는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많이 다쳐봤기 때문에 이 오늘을 어떻게 내가 검증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미래는 아직 보여진 게 없었어요. 제품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던 것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그래, 대우전자가 인정할 사람이라면 분이면 나도 믿고 가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4년을 모시고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모습이 변치 않고 흔들림이 없고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돌쇠입니다. 돌쇠 이미지가 뭐예요? 무직하고 충실하고 네? 변함이 없고 보시니까 그런 느낌이 오시던가요? 네. 그럼 저는 어떤가요? 왜 웃음이 좀 이상한가? 저는 돌쇠 같아요? 마당새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또 이런 어떤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않았던 이 바이오 기술의 선진국이라는 종주국이라는 일본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LG에서도 포기했던 이 일을 7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무려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전문가들도 누구도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왔던 그런 어떤 면면들을 봤을 때 그분의 그 어떤 기업 정신, 기업 어떤 오너로서의 그런 어떤 철학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서 7년 동안 40억을 들여서 개발된 제품은요 2011년도에 밴쿠버 환경박람회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이 박람회를 후원한 기관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후원업체로 참여가 됐었고요. 환경제품 중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모두 수거를 해서 성능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당당히 전세계 제품들과 겨뤄서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이 미래입니다. 다른 데는 박수 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중소기업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이 되면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됐고요. 기업 설립 이래 10년 만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노비즈 기업이 뭔지 아시죠? 네. 우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의 성장성과 발전성과 경영의 모든 부분들을 검증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정을 해서 집중 육성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이노비즈 기업이다.
일반적인 벤처기업들이 하나의 개발된 아이템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이노비즈 기업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성장성과 가능성과 발전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를 해서 검증을 해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술과 벤처기업의 관계하고는 틀리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아마 제품이나 회사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이 갈 거고요. 또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다 소개는 못 드리고요. 지금 뒤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큰 의미를 두는 부분들은 바로 지자체 정책 사업이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 환경 문제,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종량제라는 해양투기 중지를 통해서 종량제, 육상처리로 모든 환경이 전환이 되면서 이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어떤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고 있고요. 제주도를 포함을 해서 예천군을 포함을 해서 무려 10여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정책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정책 기반을 해나가거나 이미 결정을 하고 있는 제품이 미렌이라는 겁니다. 또 박수 안 치시죠? 하기는 이해를 합니다. 박수 치는 곳이라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농담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0여 개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제품을 정책 검증을 하고 또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제도로 선정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노비즈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또 하나의 큰 성과는 뭐였느냐, 이노비즈 기업이 한 해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이노비즈 기업 인정을 받습니다. 그 업체에서 만들어지는 우수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수많은 제품 중에서 또 특별히 선정을 해서 정말 빨리 성장이 필요하고 시장에 빨리 보급이 필요하고 활성화가 돼야만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제품을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하는데요. 그 제도가 뭐냐? 혁신형 제품 정부 광고 지원 대상업체 선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노비즈 기업 제품 중에서 우리 미렌이 이 제도의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매년 광고비를 30억씩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매스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광고의 혈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광고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미렌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된다면 광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도 쉽게 할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또 공중파 TV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KBS, MBC, SBS 대표적인 공중파 3사의 채널 외에도 TV조선이라든지 채널A와 같은 대표적인 주요 채널에 또 라디오까지 이런 공중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중파 3사 광고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MBC 8시 뉴스데스크 타임을 보시면 랜덤 방식으로 전후에 광고가 나옵니다. 자, 광고 전성시대입니다. 대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려고 골든타임을 잡으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MBC 8시 뉴스데스크는요, 골든타임 중에서도 골든타임입니다. 거기 한번 광고 나오는 업체들을 보시면 중소기업, 소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쟁쟁한 기업들이 그 시간을 꽉 잡고 있는데 이름 석자도 없는 미렌이라는 이 작은 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골든타임 8시 뉴스데스크를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힘이 아닙니다. 저희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렌이 가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품이 가져다가는 효과,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뺏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정을 받는 기업이 어디라고요? 미렌이라고. 내가 검증하는 단계는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과정들, 대한민국의
삼성, LG, 대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돈 많고 기술 좋은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학을 전문적으로는 화학 전문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누구도 지금 우리가 개발된 이 탈취장치를 개발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이름 석자 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내적인 가치만큼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술력,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정책 기반이 되는 거고 선정이 되는 거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정말 이 제품을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서러운 4년의 시간을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그런 어떤 자료 부족. 쉽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품이 자 어때요? 넣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공기로 기화시켜버리죠? 네. 마술이죠? 네. 마술입니다. 이게 뭐예요? 미생물. 똑똑한 사람은 미생물. 저는 그냥 이걸 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흙이 자연에서 가져온 흙입니다. 바로 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곱게 갈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산물입니다. 한 바가지 1kg, 1.5kg, 최대 2kg의 음식물 쓰레기가 기계 안에 들어가면 2시간에서 시간에 따라서 최대 24시간이 지나면 95%가 흔적도 없이 공기로 바뀌어서 기화돼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줌의 흙이 돼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자,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눈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마술밖에 못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보셨나요? 그런데 이 기계는 뭐예요? 그 골치 아픈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골치 아픈 음식물 쓰레기가 한 바가지가 들어가서 95%가 공기로 바뀌고 한 줌의 흙이 돼서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맞죠? 네. 지금까지 매립이다, 분리수거, 자원하다 등등 지금 시장하는 종량제 등등 있지만 결국은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이 기계는 어때요? 넣기만 하면 싹 공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가 막힌 제품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보는 앞에서 내 눈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우리가 좀 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기관을 상대로 하거나 어떤 기업체를 상대로 하거나 또 바이어를 상대로 하거나 우리 사업자들이 맨투맨으로 고객을 만나더라도 이런 어떤 근거주의다 보니까 그분들은 먼저 이런 어떤 사실보다는 근거에 먼저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근데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직접 써보기 전에는. 무슨 얘기냐? 이 좋은 제품을 받아서 제품에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고 싶어서 환경부에 우리 제품에 대한 소멸 방식에 대한 미생물 소멸 방식에 대한 인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인증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보면은 들어가면 싹 사라지고 마술처럼 사라지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없더라는 겁니다. 기초 자료가. 결국은 그들한테 나왔던 답은 뭐였느냐? 건조기로 승인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나 지금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미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디스포저나 건조기나 분쇄건조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수긍하고 건조기로 받았다라면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거절했어요. 싫다. 왜? 이미 일본 해외 시장을 다 검증을 하고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 나라의 환경 여건까지 다 맞춰보고 우리는 선택한 것이 소멸 방식이었어요. 미국에 가니까 디스포저가 기본적으로 주류를 이룹니다. 일본에 가니까 디스포저가 아닌 미생물 방식이 주류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나라에 가면 이런 방식이, 어떤 나라에 가면 저런 방식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것은 바로 건물의
구조라든지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과 영향을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니까 옥내 배관부터 하수관로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가로서 내려도 막힘이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쟁 이후에 그때 맞춰서 아쉬운 대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구조다 보니까 옥내 배관도 너무나 취약하다 보니까 음식물을 갈아내리니까 그대로 다 막혀버리고 하천오염이라든지 거기에서 수반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전쟁 속에서 성장을 한 그런 어떤 나라다 보니까 도시 환경이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2004년도에 가보니까 대기업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대기업을 치면 가전업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 LG, 대우를 대표적으로 치죠. 자, 일본을 가면 뭐예요? 소니도 있고요, 산요도 있고요, 도시바도 있고요, 시다치도 있고요. 그런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중소기업, 개인기업까지 수백 개 기업들이 업체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이미 다 놓고 있고요. 특별한 것은 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매장에 가면 대기업 제품부터 중소기업, 개인기업 제품들까지 모두 다 전시를 해놓고 뒤에는 표딱지가 하나씩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표딱지.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일본어로 글자 몇 마디가 써있고 80%, 70%, 60%, 40%, 30%라는 프로테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는 잘하는데 일본어를 모르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물어봤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는 바로 조성금이라는 거였었어요. 조성금. 그럼 조성금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지자체나 정부가 발생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왜? 소비자들이 아직은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수거 버리는 문화에서 집안에서 처리하고 어떤 장치를 사들여서 처리를 하는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그걸 이끌려다 보니까 인식이 안 된 겁니다. 버리는 문화에 돈을 들이는 것은 우리나라나 그들이나 초기에는 똑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의식 전환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방향을 이미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률이 좋고 감량률이 좋은 것은 최대 80%까지, 적은 것은 20%, 안 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펼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김석표 이사님이 일본 시장 조사를 다녀왔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일본 전역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조성금,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환경 구조와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멀지 않아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기술, 어떤 형식의 제품이 맞을까를 선택을 했고요. 그때 선정한 것이 건조기도 아니었고 분쇄건조도 아니었고 기습보조도 아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이 소멸기가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이 제품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억을 쏟아부어서 이 제품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자,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인증서 하나 받기가 이것이 안 되니까 조달청에 등록도 안 됩니다. 나랑 함께 등록도 안 돼요. 기관을 가면은 먼저 요구하는 것이 조달청 등록 인증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기관에 인증 마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없는 서른의 세월을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두드린 결과 드디어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녹색 기술 인증, 녹색 기술 제품, 녹색 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 대한 안전성과 검증, 제품에 대한 검증, 제품에 가지는 여러 가지 시대적 가치와 명분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각종 인증서 2011년도 밴쿠버 환경박람회에서 출품이 됐고 지금 10여 개,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2020년까지 그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명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제로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제주 전역에서 쓰레기를 제로화시키겠다. 근데 일반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 음식물 쓰레기는 더더군다나 섬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곳에서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바로 바다라든지 생태계 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하와이도 섬이 아니에요? 하와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처리한다? 육지로 가지고 간다? 육지로 가지고 간다. 몰랐죠? 하와이도 섬이기 때문에 하와이 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육지로 가지고 그만큼 처리 비용이라든지 재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제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그때 많은 시장을 조사를 하고 또 방법들을 검증을 한 결과 결국은 나온 결국은 뭐냐? 발생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원화가 실패한 것도 손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고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현실 여건으로 봤을 때는 발생원에서 가정이나 업소에서 근본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음식물 처리기를 보급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지를 하고 공고문을 내고 모든 업체들이 자신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입찰에 참여해라 했는데 결국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택된 제품이 미렌이더라. 결국은 건조기 디스포저 분쇄 건조 방식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니까 넣기만 하면 싹 사라지고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배출이 필요 없고 이동이 필요 없고 수거가 필요 없고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재반 과정들이 생략될 수 있는 종식될 수 있는 제품은 지구상의 미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이 미래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옷을 벗습니다. 배 나왔다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혹시 제 몸매를 보고 불편하시거나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면 얼른 말씀을 하세요. 들으면 다리 찢겠습니다. 괜찮죠? 네. 명통이야? 조용히 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무슨 얘기 같지만은요, 제주도에 추자면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143가정에 들어갔고요. 우리 제품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다는 사람은 이제 희망과 비전을 보신 분들이고 아직 조금 무겁다는 사람은 조금 덜 보신 분들. 사실 무겁습니다. 부산물까지 들어가면 20kg예요. 근데 이 섬지역이니까요. 골목이 얼마나 꾸물꾸물 좁은지 리어카 하나도 못 들어가는 다 골목들이에요. 지 구주를 합니까? 지형을 합니까? 누구네 개똥이나 문태가 못 이겨 붙었는지 알아요? 이걸 짊어지고 143가정을 2차례 방문을 통해서 무려 6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정말 몸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고디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해냈구나. 이제는 미래니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빛을 보기 시작을 하는구나. 내 선택이 옳았구나.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네, 내 인생의 희망의 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43가정을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시죠? 네. 그 마음은 해보신 분들. 남원 씨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기가 막히고 지금은 이렇게 뒷얘기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2010년도 11년도 이 종량제 해양투기 중지가 예정이 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선진국에서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발생원에서 스스로 내가 쓰레기를 발생시키면 내가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밖에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지자체나 이렇게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남동부, 서울시는 서초구를 포함해서 전국의 30여 개 지자체가 이제 동시자발적으로 이 제도에 불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정책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업 단체할 것 없이 민간 기업까지 여기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LH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 기업체까지
하나의 건물 터지듯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아파트 분양하면 TV 달아주고 세탁기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처리기도 주는 게 대세였었어요. 지자체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했고. 근데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실패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말려도, 결국은 갈아 말려도, 결국은 갈아 말려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그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수반되는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죽어도 욕먹는 사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4년 만에 엄청난 돈만 들이고 완전히 그 정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시장에 불신이 커질까요? 어떨까요? 불신이 말도 없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시장에 불신으로 팽배했던 시기에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더 높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믿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양치기 소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진행을 총 진행해 주신 크람 문금사사님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아주 속도감 있게 2시간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쌤들께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렇게 전부 다 모두가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